자 이제 우리 책은요 287페이지요. 자 거기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가 있어요. 자 우리 아마 강의 노트는 38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있는 1억과 1년 후에 있는 1억은 분명히 화폐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있습니까?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조정해 주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현재 내가 1억을 저축해서 금리가 10%일 때 1년 후에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결국 궁극적 목적 현재 있는 가치를 파악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미래 가치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거꾸로 보니까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화폐 가치 될 것인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목적은 현재 있는 가치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현재 가치란 말을 쓴답니다. 자, 이따 보니까 이 글자가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 줄여 설명하는데요. 현재 가치를 보통 뭐라 하냐? 현가란 용어를 쓴답니다. 미래 가치를 가지고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거기는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보니까 38페이지입니까? 맞죠? 네. 이걸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물었던 게 현재 가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맨 먼저 일시불 현가, 연금의 현가, 세 번째 저당 상수가 있어요. 그다음 미래 가치를 계산해 주는 공식 세 개 있죠. 일시불 내가, 연금의 내가, 그다음 세 번째 감채금이죠. 그래서 이걸 가끔 시험 내는데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습니다. 잠시 OX 가볼게요. 있지 싶은데. 이걸 빼버렸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시험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 가치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서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저당 상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 냈어. 과거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현가는 확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뭐예요? 저당 상수와 감채기금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이고 감채기금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이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보세요. 요거는 항상 제가 좀 강조는 뭐냐? 절대 우리 거기 보니까 우리 계산 공식이 있죠. 특히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화폐 시장 가치 보통 이거 많이 포기하거든요. 왜 포기하는지 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계산 공식을 왠지 암기해야 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물론 과거에 그 계산 공식 가지고 문제 물었던 게 두 번 물었어. 두 번 물었어요. 물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두 분 다 문제 내고 박살 났죠, 그죠? 박살 난다는 말 뜻이 뭔가 하면 이거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기냐 이거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 투자금융이 내 전공인데 석사과정 아마 이 공식을 제가 도출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식 몰라 나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왜? 우리 그 밑에 이 표가 있죠. 그런 표가 다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라면 이 표 중에 어떤 걸 쓸 것이 중요한 거지. 계산 공식은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걔만 하면 돼. 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아마 두 번 다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하면 학자라서 의심스럽다 이게 소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최근에 그런 문제 거의 안 내더라고 보니까요. 안 내고 그냥 바로 이런 표를 주어져. 그래서 이 표 중에 어떤 걸 쓸 것이냐 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절대 그 계산 공식 하지 말고 이 개념 있죠. 개념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개념도 그 책같이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일시불 현가,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당 상수가 있어요. 반대로 보니까 내가에서는 크게 세 개 있죠. 일시불 내가가 있고
두 번째 연금의 매가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이렇게 있답니다. 얘는 결국은 논리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시불 현가가 뭐냐? 이 일시불 현가요. 현재 내가 10억을 저축해서 10년 후에 찾고자 한다. 이게 뭐냐? 일시불 내가예요. 말 그대로. 이 말은 딱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한 게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궁극적 목적, 미래에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이니까 내가고, 거꾸로 10년 후에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뭐냐? 일시불 현가인데요. 자, 중요한 건 현가, 내가는 차후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항상 볼 때 뭘 보는 거냐면요. 앞에 있는 요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일시불은 가장 기본이 딱 한 번 들어간 거, 한 번. 한 번 들어가서 뭐 있습니까? 예, 미래 금액 알 목적은 일시불 내가고 현재 금액 알 목적은 일시불 현가입니다. 오래 하시고. 자, 우리 퇴임을 한 분들 연금 받을 텐데, 그죠? 연금 받는 게 매년마다 같은 금액입니까? 다른 금액이 일반적으로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요. 내가 5년 동안 매년마다 1억씩 저축할 건데 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게 연금 내가요.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매년마다 1억씩 5년 동안 받을 돈을 매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일시불로 몽땅 받아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게 일시불 현가예요. 그러면 연금이란 말은 중요한 것은요. 매년 금액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쨌든 두 번 이상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금액이 두 번 이상 들어가는 순간 이건 무조건 연금이야. 그러면서 총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게 연금이다. 이때 현재 금액 알 목적 연금 현가고 미래 금액 알 목적 연금 내가입니다. 그다음 저당 상수. 그럼 저당 잡는 목적이 뭐 할 목적이죠? 은행 저당 잡는 목적이 뭐예요? 예? 대출 받을 목적이지. 대출 받는 게 지금 받습니까? 5년 후에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5억이라는 돈을 빌렸어. 빌려서 5년 동안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파악하는 게 저당상수. 우리 가끔 이 말 쓰죠.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봤죠? 같은 거예요. 5년 후에 5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저축할 것인가 하는 게 감채기금. 그러면 저당상수이든 감채기금이든 총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년 금액을 알고자 한다. 즉 모른다. 이게 뭐냐? 저당 또는 감채예요. 따라서 자 일단 세 개 반응하지 말고 있죠. 이거 마시면 안 돼. 일시불은 딱 한 번의 금액이 이동되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연금이란 말은 뭐 있습니까? 매년 또는 매월 금액을 알고 있는 게 연금. 거꾸로 저당 또는 감채기금은 뭐 있습니까? 매년 또는 매월 금액을 알고자 한다. 이게 저당 또는 감채기금이에요. 자, 물어보자고. 2에 대한 역수 얼마? 역수. 응? 2란 건 1분의 2 아닙니까? 역수 얼마요? 요거요. 자, 그러면 일시불 내가계수의 공식은 1 플러스 i의 n승입니다. i란 것은 할인율, n은 기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수로서 누가 있냐? 일시불 현가야. 그래서 1 플러스 i의 n성분의 1 쓴답니다. 따라서 보니까요. 역수 관계에서 일시불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 내가요. 그런데 이걸 항상 시험 내. 그러면 연금의 현가에 대한 역수는 연금 내가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져볼게. 논리상. 연금 현가, 현재 금액 모른다. 반대말 현재 금액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다시 연금 현가, 매년 금액 알고 있다. 반대말 결국은 요거 역시는 요거네. 그죠? 논리상에서.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연금 내가는 미래에 있는 금액 모른다. 반대말 알고 있는 거지. 또 연금 내가는 매년 금액 알고 있지만 모른다.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따라서 연금 내가 역시는 감채기금 되어진다. 그럼 당연히 시험 내면요. 항상 요거 시험 내. 역수관계에선. 그러니까 연금 현가 역시는 연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OX 문제에서 31번, 32번.
31, 32. 31은 맞는 거죠? 일시불 내과 역선 일시불 경과다. 이 32번은요? 영검 내과는 역시 누구? 감채기금. 그죠? 항상 그렇게 시험 내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자, 실제 이거 이렇게 시험 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현재 10억을 저축해서 9년 후에 찾고자 한다. 문제 2번. 매년 1억씩 저축해서 6년 후에 찾고자 한다. 문제 3번. 아까 있듯이 10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할래?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이때 어떤 화폐 상을 쓸 것을 묻는데 이런 철저하게 좀 나오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그리시라고. 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현재 10억이지. 그 다음에 9년 나 있지. 그죠? 그거 딱 한 번 더 한 거 아닙니까? 따라 딱 한 번 더 갔다 일시불이고 미래 금액이다 내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얘도 있죠. 보세요. 매년 1억씩이지.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 후 금액이지. 매년 금액 한다 연금. 미래 있는 금액 한다 내가. 그죠? 얘도 보니까요. 10년 따라가라경 10년 후 10억 매년 금액 요거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래서 매년 금액 알고자 한다는 건 저당 또는 감채기금인데 미래 금액 알고 있으니까 감채기금 쓴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이렇게 그림 그려버리시라고. 그림 보면 본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거기 있는 과학이 노트 38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는 이 밑에 표 있지? 표. 한번 집어넣어보죠, 이제. 자, 첫 번째 합니다. 보세요. 자, 일시불 내과에 여기 10억을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몇 년이죠? 9년이지. 9년 돼 있는 일시불 내과 9년 얼마나 있습니까? 2.35지. 그럼 얘는 결국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23억 5천이거든, 이게. 그죠? 이런 값을 이런 표를 통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조금 더 간다면. 자, 두 번째 있는 요거 연금 내과 내과에다 1억씩 곱해주는 거지. 몇 년이에요? 6년 얼마나 있으면 연금 내과? 7.7. 그건 7일입니까? 7억 7,100이지. 얘도 마찬가지죠. 감채기금에다가 10억을 곱해주는데 이때 뭐 있으면 이게 10년짜리 아닙니까? 0.06이지? 그 매년마다 6천만 원씩 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 안에 있는 계산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응? 요거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이 OX 문제 갑니다. OX 문제. 자, 거기 보니까 일단 33번 가볼게. 감채기금은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미래 사용할 금액, 자 합니다. 미래 사용할 금액 10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사용할 금액을 그 다음 매월 뭐라 했습니까? 요 표현이잖아. 표현 자체가. 그럼 감채기금 맞죠? 그 다음에 자, 또 35번 갑니다. 35번. 현재 5억인 이 표 만들어.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 올라간다. 이자, 금리가 5%네. 그래서 가정할 때
10년 후에 주택 가격 산정할 목적이다. 한 번 더 갔잖아. 한 번 더 갔어. 일시불이야. 미래 가면 팔 목적이지. 내가 계수 이렇게 쓰겠네. 그죠? 자, 일단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마찬가지예요. 36번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후에 적립하였다. 이 말은 매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금액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끝에 가보니까 적립은 달성될 금액은 미래 금액 알 목적입니까? 현재 금액 알 목적입니까? 미래 지금은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이고 미래 금액이니까 연금 내과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37번 10년에 1억이 될 거라고. 자, 표 만드시라고. 이렇게 10년 후에 1억이 될 거래. 그죠? 예상들은 토지의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 말입니까? 끌고 와. 한 번이잖아. 일시불이고 현재지. 그래서 일시불 현가.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요, 이거 뭐 약간 힘들면 앞에 있는 요거 하자고요. 그러니까 먼저 현가, 내가 생각하지 말고, 응? 조건 3개 있잖아.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응? 딱 한 번의 금액이 이동한다. 일시불. 매년 금액이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 매기 금액을 알고자 한다. 즉 모른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저당 또는 감처기금. 요것만 생각하라고 지금. 그게 중요하니까. 역수관계 지금 승리씨 말하고요. 그게 큰 의미 없어 지금은. 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개념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의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럼 잠시 이제 책 볼게 이제. 자,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 287페이지 갑니다. 어이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할증과 할인이 있습니다.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현재 10억이 1년 후로 가면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걸 뭐예요? 크게 만드는 율 무슨 율? 다시 1년 후에 1억이 현재 같이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지겠죠. 작게 만드는 율 뭐예요? 결국은 이건 엎어치고 매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묶어서 뭐랍니까? 할인율 또는 이자율 써요. 통칭해서. 굳이 할증, 할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같은 말로 이자율, 할인율 그냥 이래 보시라고 묶어서. 괜히 그 구분하지 말고. 자, 그래 봤으면 이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 보는가 하면요. 288페이지 보니까요. 그 밑에 박스 있죠? 역수관계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시불, 내과 역수, 일시불 현가고 연금 내과 역수가 감채금이죠. 연금 현가 역수가 저당 상수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요. 일단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있죠? 297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말고 297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박스 보니까 쭉 나 있는데 그 계산 공식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다만 뭐 있습니까? 개념 파악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298페이지 5절 투자 의사 결정이 있는데 얘도 넘어가고 299페이지 갑니다. 자,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아까 보니까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 후에 뭡니까? 처분하죠? 이럴 때 운영에 대한 대가가 뭐죠? 그 다음에 처분 대가가 뭐죠? 자본 이득이죠? 이 이득이란 말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순수익이겠습니까? 총수익이 되겠습니까? 요 말 뜻이. 당연히 궁극 목적은 순수익 파악할 목적이죠. 순수익을 파악할 때 이게 어떻게 파악할까 중요한데
우리 항상 얘는 순수입학할 때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한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영업수지 계산이라 쓴다고요. 그 다음 처분시 자본 이득을 구할 때 계산 방식을 뭐라 하냐. 이걸 지분복귀액이란 용어를 씁니다. 복귀액 이를 쓴답니다. 이걸 왜 지분복귀액 쓰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지만 총 투자라는 것은 지분 플러스 뭐요? 내가 집 살 때 남돈 빌리죠, 그죠? 그 집을 팔 때 관심이 있는 수익은 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남돈 포함되어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집 팔 때 당연히 갚았을 거 아니고 갚아서 남는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란 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지분 복귀액 쓴다고 쓸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계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져 있죠. 저기 있는 이 300페이지입니까? 300페이지에 있는 영업의 현금 수지 있어요. 그 공식은 어쨌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된 말 뭐 있어요? 그 공식 모르면 시험처럼 갈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2개가 시험 나와야 되니까 이 공식 자체를 써야만 2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하는데요. 자, 일단 이 공식들이 한번 봐보자고요.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관심 있는 수익은 순수익에 분명히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순수익 어떻게 구합니까?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빼줄 거 아니에요. 논리가 보면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잠시 기본 이런 개념은 좀 아셔야 돼요. 앞으로 있죠. 우리 부동산에서는 조와 총은 같은 말로 취급하세요. 원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이 취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이란 말과 수익은 같은 말이에요. 어떨 땐 책에 보니까 조소득이란 써진 책이 있어. 어떤 책은 총수익이란 써진 책이 있습니다. 같은 용어예요, 자체가. 자, 해보자고 이제.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보니까 2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이 1년 내내 완벽하게 임대되면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이런 수익을 뭐라 하냐? 이론상 같은 말이 가능해, 가능. 응? 가능한 총수익이지. 이건 어떤 책은 가능 총소득, 총수익을 쓴다고. 어떤 책은 가능 조소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건물은요. 공실은 반드시 발생하는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있죠. 이사철에 하루 이틀은 보통 공실 발생하거든요. 또한 야채 어떤 이 임차인들은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불량부채. 요건 빼주겠죠? 순수익 구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소득이 있어. 기타 소득. 예상치 못한 소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자판기 수입, 주차료 같은 거. 이렇게 빼면 이제 또 다시 뭐 순수익이 나오는데, 저기 총수익이 나오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실제 내손에 질 수 있는 저기 총수익이에요. 그래서 실제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저기 유효조. 그래서 유효조소득입니다. 자, 총수익 나왔어. 그다음 뭐 빼줘야 돼? 총비용. 이 말은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투입된 비용이 있어. 직원들 월급 등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말로 영업을 하면서 나왔던 경비, 영업 경비요. 빼주면 얘 나오지? 그래서 얘가 순수익인데 얘는 영업을 하면서 나왔으니까 순영업 소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부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부동산은 보통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항상 타인의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남 돈 빌렸을 때 매년마다 은행에 갚는 게 있죠. 어떤 거? 원금과 이자죠. 원금, 이자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요. 자, 이거 참고로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냐?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요 같은 말이 뭐냐? 원리금 상환액. 다 같은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이 말은 원금과 이제 갚는 거예요. 이걸 빼주면요.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이 있어. 순수익 같은 말이 수지가 뭐냐? 수입과 지출 준말이에요.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세금 전이야.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소득세. 법인은요? 빼면요? 세금 후에 있는 순수익이 나오겠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통상적으로 보니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저는 여기부터 보통 이 암기합니다. 여기부터. 대충 머리 뭐 있습니까? 총수익의 총비용을 빼주니까 순수익이 나오고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에 세금 빼주니까 세금 후가 나오죠. 다만 요것만 요 중간에 들어간다 이거 마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예, 우리 OX 문제 38번으로 가볼게요. 38번. 38번요. 자, 가능 조소득의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수 이게 불량부채죠. 에다가 기타 수득 합해서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니까 뭐 나와? 그죠?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과 자 보세요. 요 값과 요 값은 같을 수가 없대. 물어볼까요? 내가 집 살 때 남 돈 안 빌렸어. 요거 얼마요? 같을 수 있지 이거. 그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번 갑니다. 40번. 과세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자 묻습니다. 나 세금 낸데 세금 내면요. 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세전이죠. 그런 거 묻는다 말로써.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영업수지 계산표만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공부했던 분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가보죠. 이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압니까? 사실 이 소득세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소득세는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먹는 거 두 개는 빼준답니다. 요거요. 이렇게 하면요 값이 나와. 여기다 세 1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 그래서 수는 순영업소득이고 때는 대손충당금이고 이는 이자 지급액인데 조심할 건요. 부채 서비스가 이자 지금 다른 거야.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야. 네? 이건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반드시. 감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요.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37페이지요. 자, 37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제가 박스에서 5개 내용 들어가 있지. 지금은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임박에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그냥 답이 탁 튀어나온다고. 그만큼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그 중에 제가 딱 한 개 맞게 지금은 뭘 할 건가 하면요.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맞게. 자, 소득세 계산식 여기 보세요. 요거 계산할 때 요거하고 요거 고려합니까? 요거 납부할 때? 요거 할 때 고려 안 합니까? 요걸 해야만 이 값 나오는데 그런 거 묻는다고 시험에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 강의 제가 할 때는 지금은 그냥 단지 요거 자, 그 나중에 할 거니까요. 지금은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업수지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뭐 소득세 계산하는 것. 이건 앞말만 그냥 암기해 버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예,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듯이 거기 300페이지 있는 그것만 딱 표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340페이지. 이제 마지막. 요거 할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투자 분석 기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분수하는 거요. 물어보자고요. 자,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 중에 누가 더 커야만 투자하겠습니까? 비용이 더 크면요? 이런 걸 분석해 주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할인이란 말 뜻이 우리 영어로 디스카운트지. 현금이 뭐요? 캐시. 수지란 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흐른다. 이걸 뭐라면 플로우. 그래서 DCF라는 용어 쓴다고. 그래서 현금을 할인해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한다 말 뜻이고요. 반대로는 뭐 있습니까? 할인을 하지 않는다. 난. 이 말이에요. 할인하지 않고 단지 현금을 수익과 지출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원래 이 말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잘 해볼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가 5년 전에 5억 주고 샀는데 현재 집을 파니까 7억 주고 팔았대. 우리 뭐라 합니까? 나 2억 벌었다 하죠. 그게 뭐냐? 이 방식이야. 분명히 5년 전에 있는 5억과 현재 있는 5억을 합해서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걸 전혀 고려 안 했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게 뭐냐? 비할인이야. 근데 다시 해볼게. 이런 게 아니랍니다. 내가 현재 5억이란 돈을 주고 투자한다면 이게 비용이지. 그래서 5년 후에 예상컨대 7억이란 수익이 예상되어져. 이게 수익 아닙니까? 자, 물어보죠. 지금 5억 주고 사가지고 5년 후에 7억 주고 팔 수 있다면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되는 거죠. 다시 할게. 이거는 다시 이거는 지금 당장 5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바로 전매에 한 7억 주고 판대. 하지.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이니까. 자, 그와 같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시면 현재 있는 5억과 5년 후에 5억은 분명히 다르거든, 가치 가치가. 그럼 결국은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현 시점 보통 한다는 판단을. 이럴 때 뭐 있으면 투자 금액은 현재인데 나오는 수익 미래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똑같게 만들면 이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어. 아까 했듯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러니까 할인해서 해보니까 이게 현재 가치가 5억 5천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지.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바로 전매하면 5억 5천 주고 팔 수가 있다 말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4억 9천 되면 안 하겠지. 그죠? 이렇게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비교하는데 다만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미래 수익 관심이 있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수익과 비용을 따져본다 해서 이게 할인 현금 수익 분석 쓴다고요. 아까 했던 방식 이 방식 아닙니까? 내가 5년 전에 5억 주고 샀던 걸 현재 파니까 7억 주고 팔았다. 그래서 나는 2억을 벌었다. 이거는 시간까지 고려했습니까? 안 한 거지. 이게 비할인. 어떤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까? 자, 그건 차후하고 지금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거 항상 묻습니다. 좋다. 그럼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할래 말래 이걸 먼저 하자고요. 지금은. 얘는 고려합니까? 얘는요? 중요한 건 이거 묻습니다. 좋다. 어떠한 얘가 할인 현금 수지 분수익 어떤 게 비할인이냐 묻습니다. 근데 비할인은 진짜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할인 현금 수지 분수익은 딱 4가지야.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비할인이야.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수익이 뭐 있냐? 첫 번째 보니까 손형가법,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네 번째 무조건 현가란 말 나오지. 현가는 뭐에 대한 준말입니까? 현재 가치에 대한 준말이니까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이 집안 속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비할인 속이에요. 자, 책 볼게요. 자, 책을 보니까요. 우리 305페이지입니까? 맨 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니까 앞에 있는 할인 현금 수지가 있죠. 그죠? 그거 뺀 나머지 밑에 어린 셈법, 비율 분석, 뭐 이건 전부 다 비할인입니다. 즉, 책을 다시 볼게요. 자, 책 305페이지 양갈로 2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넘어가 볼게요. 가보니까 어디 있는가 306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순현재 가치법 나 있죠. 이걸 줄여서 보통 순현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측에 30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부 수익률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310페이지 309페이지 9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 있던 뭐 있습니까? 예, 수익성 지수법. 잠시 311페이지. 자, 잠시 311페이지 잠시. 그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있지. 요건 여기 들어올 게 아니에요. 요 집안이 아니라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이 합해가지고 고란되면 이 말 못 쓴다고. 이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어디 가냐 여기 갑니다. 아까 요거 수익률 보는 한 적이 있죠.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요거 수익률. 가치는 오케이. 그 집안이야 이랑. 그리 끌고 가야 돼. 그 집안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 일단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잠시 우리 페이지를 제가 좀 보고 갈게. 책을 쓴 사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272페이지. 272페이지요. 큰 3번 나 있지. 그 바로 위에 들어야 돼. 바로 위에. 그래서 우리 311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272페이지로 이동이라 써놓을까? 272페이지 이동 이렇게 써놓자고. 아마 그럼 나중에 책 볼 때 뭐 있습니까?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건 들어올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272페이지로 이동. 어떤 거 투자 가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몇 페이지,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몇 페이지 있습니까? 311페이지. 네, 그걸 갖다가 271페이지입니까? 2페이지로 이동. 네. 그렇게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책을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투자 가치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요. 지금부터 311페이지 갑니다. 투자 가치 자 A번 갑니다. 자, 거기 보니까 투자 가치란 나 있는데 줄만 끊으세요. 제일 끝에 뭐 있습니까? 주관적 가치. 고마 써놓고 자, 그다음에 C번 갑니다. C번. 우리 아까 했습니다. 투자자마다 요것은 같다 다르다. 그 결과 요것은 투자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있습니까? 투자자마다 투자 가치는 달라진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또 니은번 시장 가치는 A번 나 있죠? 객관적 가치. 자, 그래 보시고 디귿에 A의 박스 안에 있죠? 그죠? 박스 안에 보니까 투자 가치 더 크면 투자 선택이지. 시장 가치 더 크면 뭐 있습니까? 기각 이렇게 써놓고 이런 밑에 있는 B번이 있지. 요거 빼버리세요. B번, B. 박스 밑에 바로 B 있는 거는 여기 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빼버리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312페이지. 여러분 312페이지부터 있죠. 끝까지 저기 317페이지까지 뭐냐? 이게 몽땅 다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자, 일단 어떻게 있는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312페이지 보니까 회수기간법,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 안에 내용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목만 쭉 봐보자.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니까 어린셈법의 첫 번째 보니까 성수. 지금 성수란 말 뜻이 뭐예요? 몇 배, 몇 배. 배수, 배수. 몇 배가 뭐다 묻는 거예요. 배수. 성수법 공식 몇 개 있습니까? 4개죠? 자, 다시 밑에 갈로 2번 수익률법 공식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또 첫 갑니다. 315페이지 양갈로 4번 비율 분석법 공식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지? 이거 이외에 더 있습니다. 비할인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코지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할 거냐 말하고자 뭐예요?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필요하면 아마 이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전통적 기법이 2개 있거든요. 아까 회계적 이익률법과 또 뭐 있습니까?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어린셈법이 뭐냐? 어림잡아 대충 셈하는 거예요. 여기 크게 보니까 성수법과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죠. 성수법이 4개 있고 수익에 3개 있습니다. 그 외에 비율 분석법 보니까 이게 6개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이 모든 게 뭐냐? 전부 다 비할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푸는 요령 갑니다. 문제 푸는 거. OX 문제 가보자고. 자, OX 문제 갑니다. 43번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답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은 전혀 의미를 갖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43번. 자, 핵심 화폐 시장까지 고려한다. 순영가, 내부 수익률, 회계적 이익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없으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자, 44번 수익성 지수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까? 있으면 고려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45번 총소득 성수법 여기 보세요. 그 말 여기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요 4개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건 다 못하고 일단 요번 텀에는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지금 뭐 있습니까? 요것만 할게요. 요 내용만. 이 많은 공식을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공식은 요 중에서 4개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책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은 자, 314페이지. 공식을 암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항상 제목이 딱 나오지. 그죠? 요 제목은 무조건 분모에 들어와. 기본 전제가.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314페이지. 갈로 1번 성수법에서 동그라미 2번. 순소득 성수 같은 말 이게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소득 성수법에서 공식이 뭐예요? 요 말이 분모에 분명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라고 쓴다고 쓸 때. 자, 그다음 바로 2번에 수익률법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2번은 세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 보통 쓰면요. 지분 배당률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뭐 있습니까? 분모가 지분 들어야 되지. 그죠? 그다음 5척 갑니다. 315페이지. 자, 갈로 1번, 2번 비교하시고
대부비율 공식과 부채비율 공식 분명히 다른 거예요. 대부비율은 다르면 대출비율이지. 그러니까 집 값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대출액 아닙니까? 부채비율은 내 돈과 남 돈이야. 내 돈과 남 돈. 자, 그다음 세 번째 부채 감당률. 잠시. 부채 감당률은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말 그대로 한번 번역해 버려.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지. 이 말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 액면그대로 번역하시라고. 그래서 자, 한번 여기 보세요. 부채 감당 공식 갑니다. 요거 묻거든요. 여기 보세요. 공식이 이거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야. 공식이. 네? 그러면 이 값이 1보다 크단 말은 은행 돈을 갚고도 남는 거에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내가 2억이라는 수익이 났는데 은행 돈 1억 갚았대. 1억 남았지. 그죠? 1보다 작단 말은 은행 돈을 갚고도 부족하다. 이런 걸 좀 아시라고요. 공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요. 부채 감당률 공식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해서 순영업소득해서 거기 뭐 있습니까? 첫째 줄 끝에 있죠.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남는다는 의미다. 이런 개념 아시고요. 자, 갈로 4번 갑니다. 갈로 4번은 공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채무 불이행률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채무 불이행.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지. 그건 낮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개념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나머지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 아마 다음에 가면 이제 할인 현금 수입 다음에 할 것이고요. 자, 일단 오늘 했던 게 여기 있는 8개 했어. 8개. 하긴 했어. 뭐 했는지 모르지만. 가보죠. 생각나는 거. 지뢰 때 뭐 나와야 돼? 여기 보니까 정도 있고 내가 이익 보는 게 정이지. 나란 건 지분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 본 게 부. 손해 이익이 없는 게 영. 그러니까 열어보시면 되죠.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은 위험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 투자 대상은 10% 수익이 예상했는데 보니까 10% 나왔어. 이건 손해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위험이 없는 거지. 근데 웬걸 4% 나왔어? 이게 결국 큰 위험 보는 거지. 그런 차이를 묻는 게 곧 이게 위험이다. 측정은 결국은 요 두 개 편차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편차, 표준 편차, 분사를 통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에 대한 유형은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제목 자체가 답이다. 응? 똑같은 말 들어야 된다. 그런 정도. 위험 처리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위험 처리 방식 아까 있지 않습니까? 위험 있는 곳에 투자 안 하잖아.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킨다. 두 번째 보수적.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이라. 이 위험 조정 할인이 뭐냐? 곧 요구 수익입니다.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지. 자, 위험 관리 계획 통과하고요. 자, 수익률 갑니다. 첫 번째 수익률 뭐뭐 기대 수익과 누가 더 커야 돼? 요구 수익 공식이 뭐요? 그렇지. 은행 금리에다가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건 맞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보다. 물론 조금 나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커지지. 이 말은 뭔가 요구 수익이 커지면 가치는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자, 시장과 투자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예, 시장은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자, 포트폴리오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항상 평균 분산 원리와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평균 분산 원리는 항상 투자할 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한 곳에 투자지. 요 평균이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 분산이 위험이고, 요 단점 있잖아. 오류가. 투자하지 못할 때가 있지. 그래서 해결 방식이 뭐라고? 자, 포트폴리오. 목적. 어떤 위험? 뭐죠? 제거시킬 목적이지. 요거 제거할 때 보니까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제거할까 판단할 수 있지? 뭐 가지고 값이 뭐부터 뭐까지 플러스 이런 뭐라 표현합니까? 투자 대상들 간의 상관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을 제거 못하죠.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썼거든요. 결혼했죠? 안 했어? 낫겠네. 결혼했죠? 결혼. 지금 남편 같이 다시 살 거예요? 똑같은 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분하고. 통상적으로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유사한 거잖아. 결국은 어떤 특별한 매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분명히 다른 사람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 유사한 사람 다시 선택을 안 하거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격이 있으면 결국은 해봐야 어떤 상세감이 없다는 거 이게. 제거를 못 한다는 거 말뜻이. 그래서 보통 다른 상대를 구하는 거 아니야. 정반대인 사람. 그럼 결국은 다른 어떤 뭐 있으면 내가 또 다른 걸 충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같을수록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위험 제거 못한다 말뜻이 그거에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거. 반대 사람을 선택했어. 결국은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 정리해 볼게. 플러스 이런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유사하다는 거야. 그런 결과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 마이너스 이런 반대이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상쇄가 된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방법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선택합니까? 이런 반대점 선택합니까? 그래서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화폐 시장 가치 현가와 내가가 있지. 현가 자 3개 있잖아. 일시불, 연금 한 개 더? 저당상수. 내가는요? 일시불, 연금, 감세금. 자, 일단 일시불은 한 번에 움직인다.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저당 또는 감축금은 매기 금액을 알고 잔다. 요거 마시라고요. 자, 영업수지 계산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에다가 경비 빼주면 순수익이 나오고 부채 빼주면 세전이 나오고 세금 빼주면 세금 후가 나올 것이다.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라고? 요거 두 개 차이. 그렇지. 지금 제가 버렸네. 제일 중요합니다. 화폐 시장 같이 고려할래 말래 그 차이잖아. 그래서 자, 요 방식 3개 있죠? 뭐뭐?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현가. 뺀 나머지 요 집안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딱 요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분리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